안녕하세요. 저는 부산에 사는 평범한 여자입니다. 저희 집은 오래전부터 내려오는 가업을 물려받은 사업체를 제가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제가 어릴 때 일찍 돌아가셔서 저는 할머니, 할아버지의 사랑과 삼촌, 이모들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자랐어요. 그래서인지 부모님의 부재가 많이 느껴지지 않을 만큼 참 많은 사랑을 받고 자랐는데요. 하지만 그래도 부모님의 부재는 컸고 저는 그러다 보니 좀 빨리 결혼해서 저의 가정을 꾸리고 싶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3년 연애 끝에 결혼을 했고, 결혼한 상대자는 저와 오랫동안 모임에서 알고 지내던 3살 위의 오빠였어요. 듬직하고 성실한 모습에 반해 그렇게 우리는 연애를 했고, 친구들은 처음에는 너무 급하게 하지 말라 다른 사람들도 만나보라 했지만, 그때는 아빠 같은 다정함을 가진 남편에게 엄청 끌리더군요. 제가 아빠가 없다 보니 저는 좀 듬직하고 또 엄마같이 잘 챙겨주는 사람이 이상형이었거든요. 하지만 결혼을 준비하면서 우리 집과 남편네 집이 많이 다르다는 인식을 받았어요. 결혼을 빨리 하고 싶던 저는 처음에 저희와 많이 다른 듯한 느낌을 많이 받아 진짜 너무 스트레스를 받더라고요. 내가 잘 해낼 수 있을까 싶기도 했고요. 또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셨다고 하면 괜히 어른들은 안 좋게 보기도 하잖아요. 하지만 그럴 때마다 남자친구는 괜찮다며 말해주었고, 저는 그 말을 믿고 결혼을 했어요. 남편네보다는 저희 집 쪽이 가지고 있는 자산 등이 훨씬 더 많긴 했지만, 할머니, 할아버지도 그렇고, 삼촌이나 이모들도 너무 그렇게 이야기하지 말라고 하시더군요. 저는 처음에 사실 좀 의아했죠. 남편인데 다 솔직해야 하는 거 아닌가 싶어서요. 삼촌은 네가 사업을 주체적으로 한다고 생각하면 분명 남자들은 회사 그만두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다. 조심해야 한다 등의 말을 늘 하셨고, 물론 이 서방은 아니라는 생각으로 약속을 결혼하지만 사람 이름 모르는 거니 사업체는 가족들이 다 같이 한다고 이야기를 하라고요. 제가 가업인 사업체를 운영하는 건 삼촌이나 이모들은 가업을 물려받기를 원치 않으셨고, 저는 늘 어렸을 때부터 봐오던 게 있어서 커가면 커갈수록 제가 해보고 싶은 생각이 강했어요. 그래서 일부러 대학교도 경영학과로 지원했고, 지금은 그 사업체 규모가 커져서 생각보다 순수익이 굉장히 많은 편이에요. 물론 그 돈을 다 제가 갖는 건 아니고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거의 드리고 있는 편이에요. 다 저에게 다시 주시지만 제가 그렇게 큰 돈이 사실 필요하지도 않기도 하고 가족 돈이 제 돈이라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또 주변 시선은 그게 아니니 결혼할 때도 이러한 사실을 숨기고 하긴 했어요. 남자친구네 집은 그에 비해서 누나만 2명의 홀 시어머니거든요. 저희 집에서 조금 반대하기는 했지만 남편이 워낙 싹싹하고 또 저한테 너무 잘했기에 그 모습만 보고 허락해 주셨거든요. 그렇게 결혼을 하고 저희는 알콩달콩 신혼생활을 즐겼어요. 홀 시어머니의 누나도 2번이나 있다고 해서 사실 결혼을 망설였지만 결혼하고 나니 너무나 잘해주시기에 괜한 걱정을 했다고 생각하기도 했죠. 그렇게 결혼하고 첫 명절에 저는 제주도 여행을 계획했어요. 저희 집은 독실한 크리스찬 집안이라 제사를 지내지 않지만 물론 결혼을 하며 교회에 맞게끔 해야 하기 때문에 미리 물어본 적이 많았어요. 자기네 집은 제사를 지내? 재차 많이 물어본 적이 있었고 남편은 저에게 늘 아니라고 분명히 대답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명절에는 명절 전에 자기네 집이랑 우리 집 갔다 오고 제주도 2박 3일 정도 갔다 올까 해서 내가 미리 비행기 티켓 끊으려는데 어때? 라고 물어봤죠. 근데 남편이 정말 아무것도 모른다는 표정을 하고 저한테 되려 물어보는 거예요. 자기야, 우리 집 당일에 차례 지내서 그 전날에 가서 음식 준비하러 가야 하는데 어디 간다고 하는 거야? 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한이 너무 벙벙해져. 아니, 자기네 제사 없다고 나한테 말했잖아. 물론 제사가 있다면 당연히 가야 하지만 내가 재차 물어봤을 때 없다고 하지 않았냐 하니까 자기는 그런 적이 없대요. 그랬더니 오히려 남편은 저에게 결혼하고 맞는 첫 명절인데 벌써부터 그러면 어떡하냐면서 너무 서운하고 나는 자기네 집에 아들같이 자라는데 자기는 우리 집에 딸처럼 해주면 안 되겠냐고요. 아니 자기가 먼저 거짓말을 해놓고 아니라고 하니 저는 너무 화가 나잖아요. 하지만 뭐 어쩔 수 없이 명절을 보내러 시댁으로 건너갔고 건너가자마자 처음 보는 분의 식사를 차려야 하는 꼴이 되었죠.
그렇게 우당탕탕 힘들었던 첫 명절이 가고 이제 좀 집에 와서 쉬려는데 또 전화가 울리네요. 시어머니시더군요. 백화점에 가고 싶다고 저희랑 같이 가자고 하는데 어제 시댁에서 하루 자고 늦게 왔는데 오늘 또 보자고 하시니 저도 하루 정도는 쉬고 싶어서 남편에게 말했어요. 그럼 자기만 갔다 와. 나 너무 힘들어서 좀 자야 할 것 같은데 자기가 어머님께 말 좀 잘해줘. 그랬더니 자기는 어떻게 우리 엄마가 그러는데 그러느냐? 같이 가는 게 뭐가 어렵냐? 엄마 옷도 사드리고 좀 하자 이러면서요. 참 엄마 없는 사람 서럽더라고요. 그렇게 백화점으로 향했고 가는 내내 시어머님은 가서 어떤 걸 살까 계속 불이 나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괜히 왔다 싶었죠. 도착해 백화점을 둘러보는데 갑자기 누구나 아는 브랜드로 들어가 이 가방이 너무 예쁘다면서 매보시더라고요. 참 이러려고 나를 데려오셨나? 솔직히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냥 앉아서 남편이랑 어머님은 계속 거울을 보며 가방부터 신발까지 신어보길래 저는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거기 직원분이 저에게 인사를 하더라고요. 원래 다른 브랜드에 있었던 직원인데 이번에 여기로 오게 되었다면서 저를 알아보면서 반갑게 인사해 저도 인사드렸죠. 그렇게 힘들었던 쇼핑이 끝나고 집에 가서 넉다운이 되어 있는데 남편이 저에게 슬쩍 물어보는 거예요. 자기, 아까 거기 매장 자주 가는 곳이야? 거기? 자주는 안 가는데 왜? 아니, 거기 직원분이 자기 VIP 손님이었다고 하던데 나는 몰랐잖아. 아, 거기 브랜드가 아니고 다른 곳에 있으셨던 분이셨는데 여기로 오셨더라고. 그래서 인사한 거야. 자기 어쩐지 하고 입고 다니는 모습이 엄청 세련돼 보이던데 그래서 그랬구나? 이러면서요. 저는 그냥 삼촌이나 이모들이 쇼핑 갈 때 자주 사줘서 잘하는 거다 하고 넘어갔어요. 근데 어느 날부턴가 저에게 매일 아들 자랑만 하시던 시어머님이 자꾸만 제 칭찬을 하시는 거예요. 매주마다 전화하셔서 오라고 하셨는데 갑자기 이제는 저 힘드니까 집에서 쉬고 오지 말라고 하라면서요. 그리고 제가 진짜 김치찌개랑 그 옛날 계란말이 이런 거 진짜 좋아해요. 근데 남편이 퇴근하면서 엄마가 자기 가져다 주라고 만들었다고 전해주는 거예요. 처음 받아보는 시어머니 음식이라 뭐지 싶어서 전화드렸더니 저보고 시집 와서 딸처럼 대해준다고 해놓고 지금까지 너무 자기 아들 자랑만 한 것 같아 미안해서 그러셨다고요. 남들 얘기 들어보니까 이런 며느리 없다고 하는데 내가 더 잘해줘야 하는데 마음이 그렇지 못해서 그랬다고요. 그 말을 듣는데 저도 좀 찡하더라고요. 그 뒤로는 어머님이 제가 좋아하는 반찬을 일주일마다 보내주시고 저 먹으라고 한약도 지어주시고 형님들이 저에게 전화하면 전화하지 말라고 맨날 그러시나 봐요. 얘 피곤하다고요. 그리고 더 어머님이 바뀐 건 명절에 가면 맨날 설거지하고 심부름하고 방 청소하고 온갖 정리와 청소를 도맡아 했는데 이제는 형님들 보고 하라고 하고 저보고는 앉아있으라고 막 그러시는 거예요. 그리고 혹시 차례 못 지내면 안 오고 푹 자고 밥 먹으러 와도 된다고요. 원래 명절에 가면 진짜 잔심부를 많이 했거든요. 형님 남편들은 술 마시고 고스톱 치며 손 하나 까딱하지 않으면서 자꾸만 술 좀 더 사와라, 음식 좀 더 가져와라 이러거든요. 그래서 형님들도 했지만 제가 더 많이 한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가면 아무도 그런 걸 안 시키니까 이게 바로 결혼의 맛이구나 싶었죠. 그 뒤로 제 생일에는 직접 생일상까지 차려주고 용돈에 편지까지 주셔서 엄마가 일찍 돌아갔던 저는 어머님 마음의 감동을 정말 많이 받았어요. 물론 할머니, 할아버지, 삼촌이나 이모들도 절 많이 챙겨주긴 했지만 사실 엄마의 사랑이 많이 그리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남편이랑 결혼할 때도 또 결혼해서도 어머님이 남편 챙기는 모습 보면 참 부럽기도 했어요. 형님들도 친정하면서 집에 오면 엄마 밥도 먹고 쉬다 가니까 엄청 부러웠는데 어머님이 친정처럼 생각하라고 하시니 정말 저도 모르게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저의 행복한 결혼 생활이 어느 정도 자리를 잡을 때 어느 날은 어머님이랑 백화점 갔다가 카페에서 차를 마시는데 어머님이 화장실 갔다 온다고 하시고 핸드폰을 두고 가셨더라고요. 근데 핸드폰에 문자음 울려대는데 남편에게 온 문자더라고요. 사실 원래 남의 문자 보면 실례잖아요. 근데 유난히 그날따라 보고 싶은 거예요. 원래 둘 다 연락을 잘하는 건 알고 있었지만 아들과 엄마는 무슨 이야기를 하나
뭐 밥 먹었어? 이런 얘기 하나 싶어서 카톡이라 앞에 문장만 보이는데 그 문장이 말했어? 왜 빨리 안 해? 나 언제까지 회사 다니라고. 딱 이 세 개가 연속적으로 왔더라고요. 처음에는 이 말이 무슨 말일까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근데 이제야 퍼즐이 좀 맞아 떨어지더라고요. 남편이 한 몇 달 전부터 저에게 회사가 너무 힘들다, 회사 그만두고 싶다. 근데 내가 가장이니 당연히 일해야 하지 않겠냐, 이러면서 은근슬쩍 퇴사를 내비쳤어요. 그럴 때마다 저는 지금 또 직장 옮기면 그게 더 힘드니까 차라리 거기 있는 게 낫고 나중에 더 좋은 직장이 있으면 옮겨라 막 이야기해줬거든요. 근데 그게 지금 이 문자로 엄마한테 보내는 거 보니 어느 정도 제 상황을 파악했다는 생각이 머릿속에 스쳐 지나갔어요. 그렇게 어머니 문자를 못 본 척하고 앉아있으니 어머님이 오셔서 저에게 아니나 다를까 물어보시더라고요. 아가야, 이 엄마가 좀 물어볼 게 있는데 너희 거기 사업체가 다 너의 이름으로 되어 있다면서 왜 이야기를 안 했니? 엄마 서운하게 라고 하시길래 다 제 거는 아니고요, 어머님. 할머니랑 할아버지 소유이신데 제가 그냥 직원으로 일하는 거예요. 그렇게 거창한 거 아니에요. 라고 했죠. 그러니까 저보고 본격적으로 남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아들이 회사가 너무 힘든데 너한테 말도 못하고 그러더라. 내가 옆에서 보는데 너무 안쓰러운데 네가 괜찮으면 우리 아들 거기서 너 도와 일해보는 건 어떻겠냐? 아니면 건물 1층이 요새 임대가 낮다고 하던데 카페라도 네가 차려주면 어떻겠냐고. 그 질문에 차근차근 말씀드렸어요. 남편과 하는 일이 정말 달라 들어와도 신입으로 들어와야 하고 카페는 남편이 커피도 잘 모르는데 갑자기 카페를 차린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도 어머님은 네가 한번 생각해봐라 하셨고 저는 우선 알겠다고 하고 집으로 왔어요. 그날 저녁에 남편에게 물었죠. 어머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어머님 생각이야? 자기 생각이야? 솔직하게 말하면 이해는 할게. 라고요. 그랬더니 둘 다 생각이래요. 그래서 그 질문에 대한 답변도 함께 했어요. 신입사원으로 들어와도 괜찮으면 들어와라. 카페는 커피도 싫어하는데 어떻게 카페 사장이 될 수 있겠냐. 그건 아니다라고 딱 잘라 말했죠. 그 뒤로 어머님이랑 남편은 저에게 계속 이런 요구를 해왔고 자꾸만 가족을 들먹이면서 우리는 가족이지 않냐면서 하시는 거예요. 정말 내키지 않았지만 저희 사업자 하는 쪽 1층에 프랜차이즈 카페를 차려줬어요. 그 대신 여기에서 나오는 수익은 당연히 제가 가져가야 하는 게 맞고 남편에게는 월급을 우선 주겠다고 했죠. 회사를 그만두니 좋은지 카페를 시작하고 나서는 정말 열심히 하더군요. 월급을 받아도 그냥 자기 일 하는 게 좋다면서 매일같이 일찍 출근하고 늦게 퇴근하고요. 솔직히 처음에는 못마땅했지만 차려주고 나니 남편이 마음 편해해서 저도 좋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어느 순간 남편은 서서히 변해갔어요. 점심이라도 같이 먹으려고 하면 어머님께 잠깐 가야 한다면서 몇 번을 그렇게 가게를 오래 비우더라고요. 처음에는 시댁에 무슨 일이 있나 싶어서 어머님께 전화드려 오늘 그이가 어머님 댁 갔다는데 무슨 일 있으세요 물으니 아무 일도 없다고 하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서 남편이 샤워하는 동안 핸드폰을 몰래 보니 정말 충격적인 상황이 아닐 수 없었어요. 남편은 여유가 생기니 딴짓을 하기 시작했고 비트코인 주식부터 시작해 랜덤 채팅 어플까지 깔아서 총각 행세를 하고 있더군요. 그것도 저에게 들킬까봐 핸드폰을 2개를 가지고 다니면서 했었고 제가 그 하나의 핸드폰에 찍힌 번호를 보니 핸드폰이 2개라는 걸 알았어요. 그야말로 정말 배신감이 차올라서 어떻게 할 수가 없었고 샤워하고 나오는 남편의 밤을 정말 세게 한 3대를 연속으로 후려쳤어요. 남편은 어안이 벙벙해 저를 쳐다보고 있고 저는 핸드폰을 던져주며 이게 내가 너한테 최선을 다한 결과냐고 말했죠. 이 집도 내 거니 당장 짐 싸서 나가고 더 이상 카페도 출근하지 말라고요. 당신이 좋아하는 그 젊은 여자들과 도박이나 하고 살라고요. 그때부터 사태의 심각성을 알고 열심히 싹싹 빌더군요. 그러던 와중 어머님께서 집에 오셨고 이 모습을 보시고 저에게 아니 이게 무슨 일이냐면서 하시길래 자초지종을 다 설명해 드렸어요. 그랬더니 저에게 하신다는 말씀이 남자들은 한 번쯤 다 그런 쪽에 관심이 갔는데 왜 이렇게 빡빡하게 구냐고요. 딱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때부터 어머님의 본색이 드러났어요. 그 본색을 보니 저도 질릴 만큼 정이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남편에게 카페도 더 이상 출근하지 말라고 했고, 이 집에서 나가라고 했어요. 이 집도 저희 할머니, 할아버지가 마련해 주신 거지, 남편은 진짜 빤스 한 장만 가져온 거라고 생각하시면 된다. 저에게 맨날 돈 없다고 하시는 게 어머님 아니셨냐. 홀 시어머니의 누나 둘이나 딸렸는데 또 회사에 매일 혼나는 능력 없는 사람 이렇게 만들어줬더니 이제는 저에게 보따리 내놓으라고 하는 격이지 않냐. 용서할 수 없다라고 말하니 저에게 한 장의 종이를 건네주시더라고요. 그 종이에는 제가 그토록 숨기고 싶었던 비밀이 들어있었어요. 저도 결혼하고 나서 알게 된 거지만 저는 사실 거의 불임이라고 할 만큼의 자궁의 상태예요. 이 사실을 알고 남편에게 바로 말을 했고, 아이를 정말 원한다면 나와 살기에는 어려울 거라는 걸 알고 있다고요. 근데 남편은 그때 우리 둘만 알자고, 그냥 우리가 애기 없이 사는 거라고 이야기하면 된다고, 너는 걱정하지 말라고 하면서 그렇게 건넸던 종이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시어머니가 가지고 있으시더라고요. 저보고 너네 집에 너 아이도 못 낳는 애라고 이야기해줄까? 그럼 얼마나 너희 할머니 할아버지가 속상해 하시겠니? 나는 너를 생각해서 아이를 못 낳아도 돈이라도 많으니 다행이다 싶어서 데리고 있어줬더니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이런 식으로 우리 아들을 대해? 라면서 밀어붙이셨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고 어머님이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었어요. 어머님과 남편이 원하는 건 카페의 명의, 집 명의를 다 자기네들로 옮겨달라고 했고 저는 알겠다고 날이 밝으면 그렇게 하겠다라고 약속을 한 상태였어요. 저는 날이 밝자마자 카페 집 명의를 남편 이름으로 바꾸었고 남편은 그 뒤로 집에도 들어오지 않고 자기의 생활을 즐기더라고요. 어머님 역시 쇼핑 다니면서 물 쓰듯이 돈을 쓰고요. 그렇게 한 달이라는 시간이 흐르고 저는 제가 지금까지 준비했던 것들을 꺼냈어요. 집에서 남편 짐을 모조리 다 챙겨 시댁으로 보냈고 카페는 남편이 휴무인 날 모조리 싹 다 안에 있는 물품들을 다 빼고 정리했어요. 아마 그 멍청한 남편과 어머님은 하나는 알고 둘은 몰랐겠죠. 제가 더 위했다는 사실이요. 한 달 전에 저는 저의 약점을 잡고 협박을 하던 남편과 시어머니를 용서할 수 없었고 자기 명의로 해달라던 집과 카페는 실은 서류만 그렇게 작성해서 보여준 것뿐이고 실제로는 제 명의로 되어 있었어요. 한 달 동안이라는 시간을 둔 건 집도 팔고 카페도 좋은 비용에 넘기느라 시간이 좀 걸렸네요. 회사도 더 좋은 곳으로 이전하게 돼 그것도 준비하느라 그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긴 했어요. 저는 실행을 했고 그 다음날 남편은 집부터 회사까지 전부 찾아다니느라 정신이 없더라고요. 근데 집은 어차피 제가 비밀번호 바꾸고 안에 짐까지 다 뺄 상태고 카페는 텅텅 비어져 있으니 저한테 전화 오고 삼촌이랑 이모들한테까지 전화를 해대더라고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지인 말로는 남편과 시어머니가 백화점에서 그 직원과 이야기를 하는 모습을 보고 그 직원에게 저에 대해서 얼마나 자주 왔고 또 혼자 왔는지 등등을 물어보았고 그 뒤부터 제 뒷조사를 하기 시작했대요. 삼촌 이모들 앞으로 하면 세금이 너무 많이 나와 제 앞으로 해서 거의 대다수가 제 명의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꿍꿍이를 가지고 저한테 잘해주신 거고요. 이제야 그 퍼즐이 들어맞더라고요. 저는 이때다 싶어 시어머니네로 출동했고 남편과 시어머니께 지금까지 저에게 받았던 모든 것들을 다 가져가겠다고 선언했어요. 네가 미쳤냐면서 날뛰던 남편과 시어머니지만 저는 가지고 온 굵은 소금을 꺼내 뿌리면서 아끼야 물러가라, 아끼야 물러가라 이렇게 말했죠. 미친 건 제가 아니라 어머님과 아들이에요. 제가 그럼 당할 줄 아셨어요? 근데 어떡하죠? 지금 살고 있는 집도 제가 해드린 거라 아마 이틀 정도 있다가 이사 나가야 할 것 같은데요. 이혼소장이랑 변호사 선임해서 저의 가장 취약한 점으로 협박을 한 죄, 녹음까지 다 되어 있어 지금 제출한 상태이고요. 아마 아드님 콩밥을 먹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변호사 선임 꼭 하셔서 나오세요. 남편이 저랑 결혼생활 내내 돈을 제대로 벌어주지도 못한 점, 가장으로 최선을 다하지 못한 점, 비트코인 불법 도박에 빠진 점, 와이프 몰래 랜덤 채팅으로 유부남인데 총각인 척 속이고 다닌 것도 범죄라면 범죄예요. 증거 다 틈틈이 모아뒀으니 경찰에 제출할게요.
아마 미자까지 있었다면 미자랑 함께 구속되지 않을까 싶어요, 어머님. 옥바라지 좀 해주세요. 그렇게 사랑하던 아들인데. 라고 당당히 그 집을 나왔어요. 남편이 제 바지가랑이를 붙잡고 진짜 자기가 미친놈이라며 모에 홀렸다면서 빌고 또 비는데 너무 화가 나 비는 남편의 어깨를 제 발로 세게 쳤어요. 더러운 손으로 저 만지지 말라고요. 그렇게 이혼 소송을 했고 당연히 승소는 저희 쪽이었답니다. 위자료로 제가 요구한 금액을 받게 되었고 남편은 지금 또 다른 소송이 걸렸다고 하네요. 저는 깔끔하게 모든 걸 다 정리한 후 지금은 제주도에 한 달 살기로 와 있답니다. 들리는 소문은 전 시어머니와 남편이 갈 곳이 없어 자기 누나네 집에 얹혀 살고 있다고 해요. 제가 남편이 다녔던 회사부터 시작해 남편의 만행을 모든 지인들한테도 단톡으로 보냈거든요. 더 이상 자기를 도와줄 사람은 없을 거라고 아마 생각하지 않을까 싶네요. 엄마가 없던 나에게 가족이 되어줄 거라고 생각했던 시댁은 저의 큰 착각이었고 더 이상 그 착각 속에 살지 않기 위해 저는 이혼이라는 선택을 했습니다. 선택은 더 이상 후회하지 않으며 지금보다 더 나은 내일을 위해 살아가기를 바라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늘 행복한 일들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